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영 전 학습 활동, 그리고 학습지 설명, 그리고 한시를 구체적으로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화면 녹화가 컴퓨터 상에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저번 시간에도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게 녹화가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를 해서 올려놨을 겁니다. 그 캡처된 영상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그 녹음된 파일과 함께 들어가면서 또 넘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냥 바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학습활동 운영 전 설명 잘 듣고 또 시험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활동 1번. 이 작품 전체의 구조와 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외화와 내화의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한 얘기죠. 이 작품은 그냥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현대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과는 또 다른 또 고전 소설 속에서도 또 현실과 꿈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몽유롭게 그런 소설의 또한 구조에 많이 나오는 액자식 구조입니다. 액자식 구조는 말 그대로 바깥 이야기와 또 안쪽의 이야기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전에서도 바깥 이야기, 외화와 또 안쪽의 이야기, 내화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외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겠고, 내화 속의 이야기는 유형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현실이 아닌 유형의 꿈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화는 유형의 이야기로 자, 전지적 작가 시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내화 이야기는 유형이 술에 취해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마치 깬 것처럼 꿈속에서 깬 것처럼 꿈에서 깼는데 운영과 김생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유형의 그냥 꿈에서 마치 이렇게 자다가 꿈에서 깬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꿈이라고 보겠습니다. 내화는 모두 꿈속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과 운영, 김생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운영과 김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운영과 김생은 아주 현실 세계에서는, 현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하게 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김생의 그 과거 회상하는 부분을 운영과 김생의 목소리로,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죠. 그래서 내화 1까지의 내용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되겠고, 내화 2의 운영과 김생이 자신의 그 사랑 이야기, 자신과 그 상대방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달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꿈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자, 현실은 유형이 수성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드는 그 이야기까지가 외화, 바깥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제일 마지막 부분, 유형이 깨어나서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유랑하는 이야기. 이 부분은 외화가 되겠고 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꿈속 이야기는 어느 부분인가 하니 잠시
화면이 돌아갔죠. 유영이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내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내화 1, 내화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꿈속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이동하는 양상을 액자식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 그리고 효과를 설명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들을 잘 살펴서 또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화는 선생님이 설명은 첫 번째 문제에서 했었죠.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고 내화에서는 운영과 김생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해 나간다.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갈등과 내면 심리가 아주 정확히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촘촘하게 다 드러나며 사건의 비극성이 애절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은 그 경험, 자신들이 겪었던 그 비극, 그리고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전달할 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면서 갈등과 내면 심리 그리고 사건의 비극성이 더욱 애절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효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외화와 내화의 그 시점들 그리고 내화에서도 안쪽에 있는 이야기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하나는 김생과 그리고 운영이 유영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만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더 깊은 내화, 이렇게 있다면 김생과 운영이 자신들의 그 사랑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이외에는 내화 1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1번 살펴봤고요. 활동 2번. 자,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자, 이렇게 5명의 궁녀가 안평대군에게 초사를 올리면서 운영이 그 금지되어 있는 사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 한 명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은섬. 자, 먼저 말했던 은섬은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비롯되며 궁녀들은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빛이라는 또 궁녀는 궁녀가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 대군을 모셔야 하는 궁녀로서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친구 자라는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김생과 운영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 일의 죄는 운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 운영 대신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옥녀.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궁녀였던 옥녀는 서궁의 궁녀들과 그 뜻을 같이하여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운영과 함께 서궁에서 머물렀던 이 4명의 궁녀들, 운영까지 5명이었죠. 4명의 궁녀들은 모두가 제 잘못 아닌데요? 운영이 혼자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자신들의 어떤 처지, 그런 궁녀들의 그런 운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운영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대군에게 사실대로 아뢰지 못한 죄
다른 궁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죄를 죽음으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궁녀들이 5명의 궁녀들이 안평대군에게 올린 초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의미가 궁녀들은 궁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당한 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5 궁녀들은 자신들도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 성정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들어서 억압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활동 2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동 3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활동 3번. 궁이라는 공간이 인물들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안평대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이라는 공간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갔었는데요. 안평대군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으며 문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 수성궁은 안평대군이 이 수성대궁 안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겠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으며 수성궁이 그쵸? 문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수성궁이었다. 이 궁이었다. 그렇다면 궁녀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궁녀들에게는 자, 2번 활동 2번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와 차단된 채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폐쇄적 공간이었다. 폐쇄적 공간이었다. 외부와 차단된 채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폐쇄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김생과 운영에게는 자, 또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의 어떤 공간이었다. 또는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는 사회적 제약을 또한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수성궁, 궁이 가지는 의미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활동 4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보면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되며 또한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 보면 어떻다. 그리고 궁녀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보면 어떻다. 또 이렇게 인물들이나 사회제도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제도의 모순과 중세의 봉건적 질서가 야기하는 비인간성, 이것을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보면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렇게 주제를 볼 수 있겠고, 궁녀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의 해방을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누구의 관점, 그리고 어떤 사회제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 활동 5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활동 5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한 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한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고 토론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은 할 수가 없어서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토론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운영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여러 친구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겠죠. 운영은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혀서 김생과 사랑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죽음을
자, 죽음을 당한 게 아니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한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운영의 죽음은 또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운영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겠고, 운영이 궁녀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궁녀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궁녀들에게 어떤 또한 피해나 또는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친구들과 토론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골라보자. 그리고 토론의 주제가 되었던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 한 편의 글을 써보자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장 친구들과 토론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 작품을 읽고 난 후에 또 활동이죠. 운영의 죽음이 갖는 의미. 자,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운영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운영은 궁궐에서 대군을 모시고 사는 궁녀로 궁 밖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 그녀에게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운영은 김생을 만나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고 궁이라는 현실적 장벽과 굳건한 중세적 봉건 질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파국으로, 비극으로 그렇게 이끌게 한다. 이어질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각자 운영도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김생은 운영에 대한 상사병으로 식음을 전폐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김생 역시 운영을 따라 목숨을 끊는다. 운영의 죽음은 김생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일 것이다. 나아가서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에서 끝난다기보다는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성의 해방을 위한 절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운영의 죽음은 지난 시간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왔듯이 저항의 의미이자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항의 의미는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해방의 의미는 인간 그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인간성의 해방을 위한 절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중세의 질서를 죽음으로 거부하려 했던 운영의 모습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기를 바랐던 당시 민중들의 염원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는 그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죽음이 갖는 의미,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학습활동 내용 살펴보았고요. 자, 잠시 1시부터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부분에,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김생과 운영의 이렇게 시, 서로 한 수씩 이렇게 주고받은 시가 있었죠. 이 한 시가 가져오는 삽입되어 있는 한 시의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야기는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그런 것보다는 자, 안평대군의 그 수성궁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안평대군의 그 몰락, 그래서 인간 세상의 그 유한함, 끝이 있는 거, 영원하지 않고 유한함을 한탄하는,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한 시였습니다. 자,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이때의 주인이 안평대군이겠죠. 봄빛은 예와 같다. 봄빛은 여전하다. 봄빛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봄빛은
인간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봄빛은 예전과 같다. 그래서 자연 또는 어떤 뭐 만물의 이치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그곳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흔적, 인간 세상의 어떤 유한함 이런 것들이 무한함과 유한함 이렇게 대조되면서 더욱 슬프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 놀던 곳을 찾아왔는데 그곳에는 주인은 간 곳이 없고 쓸쓸함이 남아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중천의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달이 차다. 자, 달빛이 따뜻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달빛이 차다 라고 한 걸 보니 이 달빛은 이 김생의 그런 슬픈 감정을 담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달의 이미지는 그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이렇게 김생이 인간사의 유한함 그리고 덧없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안평대군 예터에 왔더니 인간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 없구나. 이렇게 자연만 여전히 살아있고 인간 세상, 인간사는 이렇게 끝이 났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쓸쓸함, 슬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운영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선물은 아니고 운영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운영이 받아서 또한 읊는 시가 그 다음에 나오죠.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자 이때 봄빛도 자 김생의 시에 나오는 봄빛처럼 이렇게 새로 봄이 돼서 또 새롭게 이렇게 봄빛이 새로 피었다. 그래서 자연은 여전히 이렇게 새로움이 또한 더해지고 새로운 계절이 되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예와 놀며 옛 자치 찾아보니 자 여기서도 운영은 안평대군의 그 옛터를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자 여기서 말하는 슬픈 눈물은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지 못해서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그 몰락함을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의 시도 그런 안평대군 몰락에 대한 슬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는 모두 그 지난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서 왔건만 그곳에는 안평대군의 몰락만이 남아 있었죠. 몰락의 흔적만이 남아 있어서 슬퍼하고 또한 참 인간 세상 참 덧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두 시 모두 운영과 김생이 찾아왔던 그 계절이 봄이었나 봐요. 그래서 봄빛은 이렇게 시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활동과 또 한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자, 화면을 바꿔서 다시 학습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